넘기 어려웠던 떡국열차 1교시를 넘어서 2교시로 돌아왔습니다. 아, 힘드네. 아, 우리 알짱 PD님이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에 병이 있어서. 떡국열차 2교시는요, 광고 하나 또 듣고 오겠습니다. 호두과자 광고입니다. 그래, 네가 장금이구나. 그럼 이 과자 맛을 한번 보겠느냐? 네, 마마. 맛있지? 무슨 맛이더냐? 마마, 이 과자에서는 엄마의 맛이 납니다. 나 안 났는데. 너 똑바로 구하지 못해? 호주 과자에서 엄마 맛이 난다는 게 말이 돼? 어허, 김내시, 잠시 있어보게. 장금아, 무슨 연유로? 마마, 엄마. 거짓말하고 있사옵니다. 어허, 김내시, 가만히 있어보게. 예, 마마. 장금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꾸나. 무슨 연유냐? 과자에서 엄마 맛이 나서 엄마 맛이 난다고 말씀드렸을 뿐인데 어헤이, 어찌 엄마 맛이 난다고 그러시면 전 어찌해야 할지. 죽음으로 대신하거라. 마마, 죄송합니다. 하하, 장금아, 네가 참 기특하구나. 그렇다, 이게 바로 엄마 호두과자니라. 네, 엄마 호두과자. 맛있겠는데요? 맛있겠는데요가 아니라 망했네요. 진짜 맛있습니다. 전 먹어봤어요. 아, 진짜 진짜요? 한번 저 호두과자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저희한테 하나 보내준다고 했거든요. 아, 네. 진짜. 근데 진짜 맛있는 게, 다른 호두과자는 휴게소 같은 데서 먹는 거는 너무 달잖아요. 솔직히 정말 많이 달아요. 너무 달아요. 근데 진짜 설탕 범벅이야. 또 중국산 팥을 너무 많이 다 드시고. 여기는 국내산. 거기다가 그렇게 달질 않아요. 먹어보니까. 그리고 괜찮네요. 차가운 상태로 먹어도 맛있네. 맛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 따뜻할 때 먹으면 그게 그거예요, 다 그죠? 비슷한 건데. 찰 때 먹어야 이게 차갑게 됐을 때 먹어야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뜨거울 때는 이게 이렇게 먹다 보면 입전 나와. 그래서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이 정말 맛있습니다. 이 호두과자가 요즘에 뭐 돌잔치 같은 거 하고 답례품으로 호두과자 요즘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떡보다 훨씬 나아요. 떡은 사실 요즘 누가 먹습니까, 떡? 제가 왜 결혼식하고 나서 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뭐 선물 돌리잖아요. 떡 선물 보통 대부분 다 돌리거든요. 제가 이제 제 후배한테 얘기를 했어요. 다 먹지도 않는 떡을 왜 돌리냐. 뭐 딴 것 좀 해봐라. 그랬더니 진짜 호두과자 돌렸어. 네. 그게 이제 맛있으면 얼마나 반응이 또 좋았어요? 처음이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저 회사 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 애가 처음이에요. 그 이후로 선물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그 회사에서 이렇게 호두과자 돌리면 아마 떡보다는 훨씬 반응이 좋을 그럼요, 겁니다. 아무래도. 그 떡도 광고 들어오실 것 떡 광고 같은데. 들어와야죠. 나 떡도 좋아하는데. 상생하시죠? 상생하시죠? 떡도 좋은데 호두도 더 좋다. 아니요, 무조건 호두과자입니다. 떡은 떡 광고 들어오면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튼 이 호두가 또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두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두뇌 건강에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호두가 여러분이 딱 깨보시면 이게 생긴 게 우리 머리 있잖아요. 대뇌 피지라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먹기 좀 징그러워요. 네, 그렇긴 한데 예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머리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는 호두를 많이 섭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이제 정월 대보름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 부름을 깨지 않습니까? 그죠? 호두를 깨면 1년 내내 몸에 부스럼 이런 게 안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또 여기는 특히 더 좋은 게 살이 안 찌잖아요. 이런 견과류는. 그러니까 아무리 드셔도 치매도 좋고 살도 안 찌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나 아이들한테 많이 먹으면 좋죠. 찝니다. 네. 많이 먹으면 뭐 모든 게 다 찌죠. 근데 광고를 하셨잖아요. 근데 소개를 해드려야죠. 세종시 소정면의 엄마 호두과자. 맞습니다. 그렇죠. 044-8682-2451입니다. 그거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아직까지 전국적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거 보면. 아는 호두과자가 있으세요? 호두과자. 천안이 명물이라고 하잖아요. 호두과자가. 그 천안에 그 할머니가 만드는 호두과자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냥 또 하나 있잖아요. 대기업 비슷하게 C로 시작하는 그런. 코코? 어허이. 다 맛없어. 그런데 다 맛없어요. 그거 진짜 그거는
설탕만 먹이 설탕만 먹어. 왜 먹는지 모르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저 진짜 그거 좀 던져버려요 진짜. 바로 엄마 호두과자. 그렇죠. 이제 네. 천안 호두과자의 시대는 가고 엄마 호두과자의 엄마 시대가 호두과자가 왔어요. 열렸네요. 예. 엄마 호두. 특히 이 호두가 제가 먹어보니까 한 반쪽이 그냥 들어있어요. 엄마 마음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그죠? 엄마가 직접 만듭니다. 이거. 그러니까. 특히나 정말 급한 건 지금 이 따님이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아 진짜. 시집 미천을 이 호두 팔아서 하셔야 된다고. 도와드려야죠. 네. 아, 이렇게 도웁시다. 8,000원. 8,000원이 선물용이고 간식용 네. 3,500원인데 8,000원짜리 하나 구매하셔도 좋고 5만 원 이상 주문하시면 무조건 무료 배송이고요. 044-868-2451번으로 전화하셔서 한 번 더 하셔야 되거든요. 뭘요? 너무 빨랐어요. 044-868-2451번 2451번입니다.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배달을 해주실 겁니다. 아, 와.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는 호두과자는 엄마 호두과자입니다. 엄마. 아유, 제가 참. 아유, 됐습니다. 좋다. 자, 광고까지 듣고 왔고요. 네. 자, 2교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교시는 어떤 내용 준비했죠? 당신이 알지 내가 알아. 2교시 요즘에 이완구 총리가 이제 인준이 됐죠. 인준이 됐고 이제 이완구 총리가 됐는데 인준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잡음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상처가 많이 났어요.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완구 총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뭐 크게 이미지가 나쁘지 참 않았던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정말 나올 때 보면 괜히 총리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저렇게까지 했었나. 100m 미인들이 많죠. 100m 쪽에 볼 때는 미인인데 가까이 보면 이제 또 추녀들이 많은 거죠. 찔려. 왜 네가 찔려요? 그녀를 만나는 곳 100m든 여기서 써야 되겠다. 살살 넘겨 빗은 머리가 바람에 날려 흩어지진 않을까. 오늘따라 이 길이 더 멀어 보이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100m 미인이 많다. 정치인들 중에는. 네. 실제로 근데 진짜 까보니까 끝도 없이 나왔는데. 그래서 뭐 인준이 되니만이 나중엔 뭐 야당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만 결국 뭐 네. 통과는 됐죠. 그렇죠. 표결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나름 그래도 총리로서 이제 정통성을 주는 거니까. 대야 관계가 좋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완구 대표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마지막으로 그 은정을 베푸는 것 같아요. 원정을. 우리 이완구 총리와는 또 좀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박희태, 이한동, 이완구로 이어지는 라인이 좀 있잖아요. 그 라인은 없고요. 그냥 국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보니까 네. 그 아무래도 이제 관료 출신 분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경찰 출신. 예, 그죠? 이분은 본래 이제 요즘 지금 기획재정부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중간에 경찰로 이제 전과를 하셨더라고요, 일종의. 기획재정부에서 경찰도 갈 수 있습니까? 예. 예전에. 예, 이제 경찰로 특별 채용할 때 지원해가 갈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말씀 많았던 조현호 경찰청장. 네네네. 그분도 외무공무원 근무하다가 경찰로 갔거든요. 조현호 예. 청장이요? 예, 그 전에 또 노무현 정부 때 경찰청장이었던 허준영 경찰청장도 네. 외무공무원 하다가 또 갔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의외로 경찰에는 다양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고속 승진했죠. 이완구 그렇죠. 충남 경찰청장까지 지내고 96년 총선 때 이제 당시 한나라당으로 그때는 한나라당이 아니고 신한국당으로 이제 픽업이 돼가지고 당시 자민련의 아주 실력자였던 조부영 사무총장을 꺾고 이분이 당선됐죠. 아주 그 당시 파란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민련 갔죠. 그죠. 그 이후로 이제 자민련. 뚝심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거죠. 네. 딴 건 몰라도. 근데 뒤에 너무 어깨 같은 사람들 많이 데리고 다닌다 이런 비판은 좀 있더라고요. 쥐가 어깨 같잖아요. 지가라뇨. 우리나라 총리한테. 죄송합니다. 총리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네. 어깨 같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풍채 같은 게. 그럼요. 제가 봤을 때 저 조폭. 아니 저기 현직에 계시죠 지금? 우리 방송 좀 말아도 드실 일 있습니까? 정말 그분을 처음 뵀을 때는 풍채가 참 훤하시구나. 참 큰일을 하실 분이다. 저 이미 알아봤어요. 총리 하실지? 네. 그 통과 때도 뭐 걱정 안 하셨겠어요? 저는 뭐 두 발 뻗고 잤죠.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총리 되는 과정이 근데 네. 전에도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뭐 장상 전 총리라든지 낭만한 사람 많죠. 뭐 최근에 근데 사실 네. 장상 그분이나 뭐 김대환 그분이나 이런 네. 장대환. 장대환 그분을 보면 네.
그 위장전입 이런 정도로 이렇게 왜 낭만했죠. 낭만을 했는데 네. 이제는 뭐 그 위장전입이라든지 그런 건 이런 뭐. 거는 뭐 거의 뭐 그냥 네. 자주자 이쪽으로 끝났더라고요. 없음 서운해. 오히려 위장전입이나 그 나이 왜 이러나? 뭐니 이러면서. 논문 표절 이 정도 없으면 서운해요. 이게 참 그러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네. 이제 관리들 이렇게 보면 이게 윤리적인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뭐 그게 다 지켜진 건 아니고 물론 뭐 조선 사회도 얼마나 관리들이 가렴주가 심했습니다. 근데 원칙들이 아주 고위관리한테 많이 요구됐는데 네. 우리가 좋은 전통을 많이 이어받지 못해가지고 좀 그렇죠. 저는 이완구 총리가 네. 박 선생을 보고 왜 각하라는 얘기를 3번을 했지 않습니까? 바르다 김 선생 비슷하게 네네네. 박 선생 좋잖아요. 왜? 네네네네. 박 선생 보고 이제 까카라는 말을 3번을 썼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박 선생을 굉장히 깔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 각하라는 표현이. 그럼요. 각하라는 표현은 네. 굉장히 낮은 표현이에요. 그 윗사람에 대해서는. 각하가요? 왜 우리가 왜 최고 존엄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네. 이제 그거는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현대도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래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제일 높은 거는 폐하잖아요. 아. 왜? 황제 폐하. 그렇죠, 때 폐하. 그렇죠. 네. 전하. 폐하 다음이 전하예요. 전하. 그러니까 폐는 대궐 섬도를 말한대요. 이제 왜 근정전이나 이런 데 가면 예. 계단이 있고 그 위에 돌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그 섬도를 돌을 이제 폐라고 한대. 폐. 아. 그 밑에 전부 다 이제. 네, 그 밑에 이제 다 보고서 하고. 우러러 보니까. 아. 그러니까 폐하란 폐자를 써야 되는 거 만약 이제 네, 진짜, 네, 네. 진짜 존엄하다고 생각된다면 박근혜 폐하요? 만약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아니면 전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박근혜 이제 전하? 그 황제가 임명한 제국이나 왕들한테 이제 네. 전자를 붙이니까 아. 전하라는 말을 쓸 수 있고요. 우리 조선시대 때는 전하라고 전하. 하셨죠. 네, 네. 네. 아니면 이제 세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저하라고 쓴다. 아, 저하 맞네. 저하 있네. 예. 저자라는 말이 집이란 뜻인데 이제 왜 아주 고귀한 사람이 사는 관저, 집을 예. 저라고 예. 썼다는 거예요. 저하라고 써야 되고 그다음에 하파가 있대요. 하파. 하파? 예. 하파는 정일품 관리라든지 어. 대원군을 높여 부르는 칭호랍니다. 그 다음이 각하인 거예요. 각하. 맞아. 아. 각하는 그러니까 5번째인 겁니다. 5번째. 이거는 이제 그 왕세손 네. 아니면 이제 왜 정승. 정승은 이제 정이품 정도. 네네네. 이 위에 있는 사람이긴 한데 아까 정일품은 왜 왜 하파라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각하는 그거보다는 밑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쓰거나 일본에서는 왜 고급 강요에게만 썼답니다. 그리고 아.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네. 일본 천황이 그러니까 일본 금마가 직접 임명하는 사람이나 예. 아니면 무관 중에서는 육군 소장 정도에게만 쓸 소장? 별기네? 예. 이제 예. 장군들에게 각하란 예. 말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예요. 아, 그래요? 소장 정도로 본 거야 이왕구가 박 선생 근데 박 이 선생을 각하라는 말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리고 이 각하라는 표현을 네. 자기에게만 쓰게 만든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그니까 네. 아. 뭔가 이렇게 무조건 충성해야 되고 무조건 내 말은 들어. 약간 독재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은 각하라는 말에. 그렇죠. 그 말을 네. 이제 그렇게 했죠.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 무관 출신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나에게만 써라. 자기가 모든 짐을 지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일제 잔재를. 일본 잔재를 그렇게 가세요. 예.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예. 원산을 넘어가시죠. 보고 계십니다. 하늘이 푸르네요. 네. 예. 그렇게 이제 각하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네. 저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 네. 권위주의시대 잔재라 해서 YS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각하란 그렇죠. 말을 안 쓰기로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아니,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노태우 안 쓰기로 대통령 했죠. 때부터 안 쓰기로 했는데 네. 몇몇 사람은 계속 쓰고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또 쓰는 걸 좋아하니까 썼겠죠, 그죠? 위에 분들이 쓰지 말라고 하면서 또 저는 쓰는 굉장히 걸 싫을 것 좋아하니까. 같아요. 한번 불러보세요, 저보고. 각하. 에이씨, 쓰지 마. 아니, 우리 정박님 말씀대로 네. 이제 뭐 이제부터 대통령님이라고 불러 그랬는데 진짜 대통령님 이러면 얄미울 것 같아. 그 전까지 계속 각하하던 애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죠? 사실 대통령이란 호칭 자체에 이미 네.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은 서양으로 치면 프레지던트라는 거는 사회자들, 의장들 이런 사람들을 프레지던트 하잖아요. 사회를 보는 사람들 네네네. 의장. 근데 우리는 완전히 뭐 대통령이 좋은 건 클 대자 그리고 모든 걸 통할, 통령, 명령 이러면 좋은 거라는 건 다 써 있는데 그걸 뭐 또 님이라든지 붙이는 것도 사실은 좀 어폐가 있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잘못 붙이면 큰일 나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불운함이 되는
대통령 넘 이런 거 밖으로 넘 붙이면. 남 밑으로 보시면 더 큰일 나죠. 오늘 아슬아슬합니다. 예. 그래서 이완구 총리의 각하 발언은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거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완구 총리가 되기까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그 전에 낙마한 사람도 한 3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총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영의정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아니면 뭐 영의정 좌의정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만인지상 민지하. 1인 지하라고 하려면 예. 영의정 정도. 영의정이죠, 영상. 영의정은 일단 뭐 왕이 당연히 이제 임명을 할 테고죠. 그렇죠. 근데 왕이 임명한다고 해서 너 해 그러면 그냥 무조건 하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절차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왜 추천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우리가 게 일반적으로는 왜 일반적인 관리는 2조에서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관은 병조, 네. 그 문관은 2조에서 추천을 하는데 그 2조 판사가 그러니까 결정권을 가지고 있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2조는 삼정성은 추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삼정승이 자기보다 더 위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이조판서보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아니, 길 가다가 될 것 같아요. 물어봐요. 이조판서가 높냐 좌의정이 높냐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좌의정 할 것 같은데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좌의정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일품이 국무총리 요즘 치면 예. 종일품이 부총리쯤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 최경환. 예. 예. 그다음에 정이품이 장관들. 옛날에 판서고 요즘 치면 장관들. 그리고 종이품이 차관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아니 뭐 근데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좀 높죠? 좌가 그렇게 왼팔이 더 생각하죠. 세겠죠. 예. 왜 그렇지? 원래 오른쪽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금 기준으로 보니까. 임금 기준으로. 임금 기준으로 왼쪽이? 왼쪽이니까 우리가 보면 오른쪽? 오른쪽이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임금이 기준이에요. 하여튼 그러니까 임금의 심장이 왼쪽에 있잖아요. 심장이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영의정이 높고 좌의정, 좌의정, 우의정. 예. 우리가 왼팔 오른팔 하잖아요. 오른팔 왼팔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을 신복이다 이럴 때 그 사람 왼팔이다 하지. 오른팔보다는 왼팔이 더 앞. 오른팔이라고 안 해요? 아니 왼팔이 더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왼팔 오른팔 할 때. 내가 오른팔 쓰니까 왼팔 쓸 사람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말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 쓰니까 임금을 보필한다고 저쪽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네. 그러니까 영의정이 있고 좌의정, 우의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처음에 이제 조선시대가 출발할 때 보면 영의정은 그 권한이 별로 없었어요. 좌의정하고 우의정이 있습니다. 오히려. 식물총리입니까 그때도? 일종의 그렇죠. 네. 의전 총리, 뭐 신물까지. 별로 맡은 사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전 총리. 외교 문서 이렇게 잘 됐나 못 됐나 이런 거 보고 이 정도거든요. 세종 때 이제 지금하고 비슷하네요. 그 세 명이서 같이 네. 합의해서 올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좌의정은 어느 쪽 임무를 맡았냐면 2조, 예조, 병조의 일을 맡은 겁니다. 핵심 실세 부서네요. 그러니까 2조 병조를 맡았다는 거는 인사권을 다 가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좌의정이 세죠. 사회부총리. 네. 우상은, 그러니까 우의정은 호조, 형조, 공조. 별 필요 없는 거 맡은 거예요. 뒷시다건 해주고, 막 이런 거. 별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건물 짓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감옥에 가둬주고, 막 이런 거. 중요하네요. 그런 거를 우의정이 맡았고. 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도 봐도 맡은 일을 보면 좌의정이 더 중요한 일을 맡았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영의정이 되려면 어쨌든 그래가지고 영의정이 된다는 것보다는 이제 삼정승에 대한 추천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2조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삼정승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정승을 그렇죠. 이제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복상이라고 한답니다. 복상. 복상사가 거기서 와와와와. 가끔씩 튀어들더라도 좀 의미 있게 좀 튀어들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복상. 네. 복상은 이제 정승이 될 만한 사람을 추천하라고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왜 임금이 가령 이제 우의정을 이제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좌의정하고 영의정을 부른대요. 그러니까 부르는 게 아니고 얘기를 한대요. 복상해라. 우의정을 빼놓고. 네. 없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의정 자리가 빈다든지 이러면. 그래서 이제 복상해라 이러면 막 추천한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겠냐. 자기 라인들 쭉 얘기하겠죠. 그렇겠죠. 대부분 다 라인 추천하잖아요. 그죠? 이거 내가 이때까지 받아본 게 얼만데 막 이러는데 추천해 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참 527년 동안 존속했잖아요. 저기 조선이. 그래가지고 영의정이 162명인가 나왔답니다. 527년 동안 162명. 3년 조금 더 했네요. 그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럼 그렇게 오랜 동안 한 건 아니네요, 그죠? 짧게 많이 해먹고.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뭐, 적게 한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데 네. 그 중에 162명 중에 청백리는 18명밖에 없습니다. 청백리가 18명, 네. 160명 중에. 그러니까 영의정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모든 관리에 이제 사표가 돼야 되잖아요. 본보기가. 근데도 18명밖에 안 됐다는 건 그만큼 깨끗하게 살기는 힘들었다. 그 청백리의 기준이 너무 높았던 건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뭐냐. 영의정이 중에서도 자기의 이속을 좀 차린 사람이 좀 많지 않았겠나. 오리들은 좀 많았다. 오리. 갑자기 오리 하면 자꾸 이원익이 생각나요. 누구요? 코가 이제 오리. 이원익. 이원익이 누구예요? 정승 이제 판서를 지냈죠. 네. 조선시대 때 영의정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영의정이 그만두면 그럼 좌의정, 우의정을 불러서 복상이라고 하는 거죠. 복상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추천 한 명만 올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아, 기본적으로 한 명씩 올린답니다. 아,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일반적으로는 3명 올리잖아요. 낙점을. 그래서 이제 낙점하잖아요. 네네네. 왕이 낙점하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여기서는 한 명씩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명이 올라가는 거죠. 뭐 좌의정도 한 명 올릴 것이고 가령 영의정이 없다. 그럼 좌의정 한 명, 우의정 한 명이 올리면 2명 중에 하나 선택하니 물론 똑같은 사람을 올릴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제 왕이 보고도 정 마음에 안 들면 왕이 다른 사람 지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올렸는데 싫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다시 의망하라고 한대요. 의망. 의망. 의망? 그렇죠. 의망. 의망을 해오고 다시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을 명단에 올리고 거부권을 갖고 있다 그죠? 그렇죠. 아유 뭐 어차피 자기가 이제 그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한대요.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들 때까지. 의망하라면 다시 다른 사람 추천해라. 그럼 또 추천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숙종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숙종이랑 혹시 무슨 이제 원한 관계 있으신 건 아니죠? 숙종 때 그만큼 일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숙종이 여러 번 소위 말하는 환국도 많이 하고. 환국? 그러니까 왜 정파를 바꿔버리는 집권정당을 집권당을 바꿔버리는 거. 백성이 바꾸는 게 아니라 왕이 바꾸는 집권당을 바꾸는. 여자에 휘둘리기도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숙종. 아니 숙종이 아까 그때 말씀드린 이제 진짜 드문 장자 출신이고 딱 정통성이 있으니까 막 자기 진짜 힘을 발휘했죠. 숙종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조사석이라는 사람을 의정에 임명하려고 영의정하고 조사석. 네. 그래서 이제 서포 김만중이라고 알죠. 아, 김만중 알죠. 김만중 알잖아요. 만중이. 왕눈한테 알잖아. 구운몽은 알죠. 사시 남정기? 아, 맞다. 사시 남정기도 김만중인가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왜 조사석이라는 사람을 이제 자기는 이제 뭐 숙종은 이미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영의정하고 좌의정을 북상하라고 했는데 4번이나 이렇게 올렸대요. 왕의 마음도 몰라주고. 안 될 애들만 자꾸 밀었구만. 4번이나 올렸는데 계속 의망해라 이렇게 뺀질로 왔네. 그게.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이 왜 이럴까 이러면 두 명이 이제 궁궐로 갔대요. 이제 궁궐로 가가지고 왜 그러신데요? 아니 있잖아 걔. 내 입으로 꼭 얘기를 하냐? 아니 그 가슴에 두지 마시고 가슴에 두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니네랑 내가 일을 지금 그럼 말을 하소. 한두 해 하냐고 일을. 내 입으로 어떻게 그 얘기를 해? 내 나이가 80이요. 벌써 그렇게 잘 안 들리고. 사사기 데리고 와. 아이고 아까 말을 하지 그래. 저도 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많이 알았는데 그마. 아이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힌트를 받아서. 그 두 사람도 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해야지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어 그죠?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밑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제. 왜요? 왜냐하면 조사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남인이 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거기다가 장희빈 있잖아요. 아 또 장희빈? 장희빈의 엄마한테 로비를 한 거야 조사석이. 그 소문이 다 돌고 있다. 그러면 또 장희빈이 귀에서 이렇게 숙종한테 얘기를 했네. 그렇죠. 증거는 없지만 그런 소문이 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조사석이 마음에 들 리가 있나.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조사석에 대해서 숙종이 얘기한 게 이렇답니다. 정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는데 난 이 사람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딱 마음에 들었네. 딱 마음에 들었어. 너 찜 이렇게 했네.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김만중이 나선 거예요. 서포 김만중. 왜 경연이라고 해서 왜 왕과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왜 경전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한 그게 있잖아요. 대토론해야죠. 예. 이제 김만중이 이제
저기 소위 말해서 직구를 날린 거예요. 돌직구를. 일선 검사들의 모임처럼. 네.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데 왜 전화만 모르십니까? 뭘 말이냐? 금마가 나쁜 놈이라는 거. 조사석? 그 사람이요. 지금 세상 사람 다 압니다. 아니 무슨 소문이 도대체 돌고 있다는 것이야? 금마가 장희빈 저 금마한테 가가지고 희빈 그만 좀 하라. 그럼 뭐라고 하라고? 희빈이지. 그래서요. 그냥 저 벌 주시면 되잖아요. 야 작두 좀 갖고 와. 아니 그냥 기왕 갈게. 그 귀한 같습니까? 그냥 포를 자기가 되게 실제 그래가지고 이제 네. 화를 내니까 숙정이 진짜 대제를 하겠다고 해서 저기 그냥 갔어요. 기다리고 있었대요. 대제를 청했대요. 돼지가 뭐예요? 죄를 기다린다. 대제. 대죄. 네. 그래서 이제 진짜 기왕을 보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했다가 네. 결국은 조사석이 임명이 됐고요. 네, 임명은 됐는데 네. 1년인가 있다가 또 뒤바뀌잖아요. 장희빈이 잘렸나? 그러니까 싫어진 거예요, 갑자기. 장희빈이 네. 싫지 1년 만났으면. 아니 뭐 아내분 몇 년만 하셨죠? 저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매일매일이 새로우니까. 매일매일이 괜히 일을 물어봤다. 죽었다 깨는 남자? 뭐 50분 죽었다 깨는 남자? 사랑의 블랙홀. 매일매일이 이렇게 새로울 수가 있나? 진짜 새로워요, 그죠? 결혼하면 다 새로워. 모든 게 매일매일. 마누라가 마누라 같질 않아요. 네.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조사석은 1년 만에 잘리고 잘리고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는데 또 뇌물 얼마나 매겼겠어요 또. 그럼요. 그렇게 잘리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삼정승은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제 추천해준다. 근데 그거는 자칫하면 좀 너무 권력에 좀 집중화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근데 초기에 사실 이제 저번에 그때 우리 봤잖아요. 의정부 체제가 이상적이긴 한데 실권을 별로 못 가지고 나중에 이제 특히 비변사 제도가 되면서 많이 유명무실해졌다가 국에 들어와가지고 조선 때 이제 중요한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국사를 결정하는 제도 있잖아요. 의정부 제도가 뭐고 비변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의정부가 있잖아요. 의정부는 이제 삼정승하고 예. 좌찬성, 우찬성이라고 해서 이제 종일품 이렇게만 들어가는 거. 5명이 모여. 의정부가요? 예, 예. 의금부는 뭐지 그러면? 그러니까 죄인들. 공부도사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국사범들. 국사범들 요즘 이제 지금 공안사범들 잡아들이는 거. 의정부는 그러면 최고 정책 결정기관? 결정을 못하죠. 논의를 하는 거죠. 논의기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 정박도 얘기했지만 네. 그러니까 6조 직계제라고 해서 네. 2조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영의정이나 이런 애들한테 안 들리고 곧바로 왕에게 가서 직보를 하는 거예요. 이게 태종 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태종 때 이제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네. 너네들은 이제 참여하지 말아라. 너네들은 뭐 그냥 있으면 되잖아.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6조 직계제를 했다가 네.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삼정승이 모여서 논의를 해서 가져와라. 나한테 직접 가져오지 말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비변사는 뭐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 세조 때 네. 황보인 김종서 나오잖아요. 네. 김종서. 반정. 얘들이 이제 정승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수양대군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예. 그냥 싫은 거야. 싫죠. 이정재 이런 애들이 이정재가 아니고 김윤식이 싫은 거야 그냥. 백윤식. 백윤식이 싫으니까 네. 그냥 다시 직계제로 돌려 이렇게 된 거예요. 6조 직계제로. 그때부터 이제 또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이제 의정부가 별 할 일 없이. 예. 그러다가 이제 명종 때 예. 비변사를 만듭니다. 왜 이렇게 잘 알아요?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왜구들이 너무 많이 침입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명종 때 따로따로 떨어져서 회의를 해서는 안 되겠다. 예. 그러니까 6조, 뭐 의정부, 그다음에 뭐 5위 이런 애들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조직, 그러니까 참모총장이나 이런 애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논의를 같이 하는 거예요. 사무실 안에 있는 그 벽을 깼네. 깼죠. 깼다고 볼 수도 있죠. 좋네요. 근데 이제 이때까지는 이제 임시기구,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모이는 기구였는데 임진왜란 이후로는 이제 상시기구로 바뀝니다. 그럼 지하 벙커처럼 그냥. 이제는 모든 일이 국무회의를 거쳐서만 나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삼정승은 네.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그래 되면. 삼정승이. 그렇잖아요. 일단 참여한 자기들끼리 하는 거하고 여러 명 그렇죠. 모일수록 권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버리면 더 파이가 쪼개져 몫이 작아지잖아요. 의정부 서사제를 하면 네. 올리고 싶은 것만 올릴 수 있잖아요. 가령 뭐 저기 2조에서 뭐 올라왔는데 이건
얘기 안 하는 게 좋겠다. 빼고 이거 놀리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3명이 하면 야박이 좋은데 그쵸, 10명, 그쵸. 20명 돼 버리면 힘들잖아요. 그쵸. 어쨌든 이해관계가 여기서 충돌하니까. 영의정이 뭐 이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뭐 형조나 이런 데서 안 됩니다 이러면 왕이 듣다가 아닌가 보다. 그럼 뭐 형조 말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보면 영의정은 완전히 개무시당하는. 맞죠. 지금 국무회의 같은 경우가 지금 네. 대통령, 총리 뭐 여러 국무위원들이 다 모여가 토론을 하면서 하면 어떤 특정한 몇 명이 주도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만약 예를 들어 원칙대로 하면.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국무회의를 통하지 않고 그냥 척건이라든지 실세 몇 명이 모여가지고 쑥닥쑥닥 해버리면 이거 나라 일이 엉망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뭐 많을수록 기본적으로 또 이런 소수의 힘들은 이제 빠지게 되니까 이제 정성을 가진 정성 입장에서는 힘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좀 그래 되죠. 알겠습니다. 그 정승 뽑는 얘기하다가 많이 갔네요. 예. 왜 갔지? 아 이거 정승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렇죠. 예. 정성의 힘이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가다가 네. 많이 이제 꺾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자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실은 의전적이라든지 형식적인 자리밖에 못하는 거죠. 2인자가 돼버리면 항상 1인자 입장에서 항상 의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그 80년대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네. 당시 이제 후계자로 생각했던 사람이 노태우 당시 계속 의심하고 계속 감시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 양반이 맨날 한강에 가서 울적한 속을 달래고 노래 부르고 일설에는 눈물도 좀 흘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2인자 시절. 7년간을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걸 받다 보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물론 북방 정책이다 여러 가지 뭐 이런 남북 관계에서 많은 좀 그건 또 했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조금 뭔가 주눅이 들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항상 좀 그런 그래도 물태우라는 소리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 그래요. 네, 보통 사람. 그러니까 2인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2인자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건데. 네. 하긴 뭐 김종필 네, 그죠? 마찬가지예요. 예. 네, 박정희 대통령 때 얼마나 2인자로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렇죠. 자의반, 네. 타의반 해가 외유도 나가고. 그러니까 차라리 2인자의 처신이 힘듭니다. 정승 중에 근데 뭐 좀 우리가 기억나는 좀 유명한 정승 좀 있습니까? 조선시대 이제 재상 500년 재상을 설파할 때 보통 황금 마구리 두 흑도 재상 마구리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마구리라는 게 막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양쪽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면을 마구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막대기가 있으면 처음 이제 끝 양쪽 면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과 끝에 가장 중요한 어떤 이제 사람들을 마구리라고 부르는데 황금이니까 이제 황은 바로 이제 세종 때 황희정성. 황희정승. 그리고 김은 이제 영조 때인데 이걸 좀 여러 뭐 김역이라는 사람도 있고 김육. 김예 하는데 김육한데 김익이라고 이게 김육이에요, 김육. 아니 아들하고 같이 스승이 이제 영의정을 한 김익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또 보니까. 아니던데. 그래서 김익하고 아들이 김재찬 이 부자 영의정을 했다는 거예요. 부자가 영의정을 지냈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익자를 가지고 좀 한자를 가지고 뭐 읽는 법이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거는 그래서 김익으로 나오는데 김익 김재찬 해가지고 부자 영의정으로. 근데 왜 아주 처음 유명한. 듣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저도 더 좀 유명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정승 중에 아는 사람 저는 황희밖에 없어요 지금. 이항복도 있잖아요 왜? 이항복? 네, 이항복 백사. 오성. 독사. 오성 이양복. 오성과는 네. 오성. 네. 오성이 독사였어요? 백사. 백사? 네, 황희정승만 갑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흑두재상이라는 건 뭐냐. 두 흑두재상이 있었는데 머리가 검다는 거죠. 젊은 나이에 이제 영상에 올랐다는 건데. 김태호처럼. 네, 임진왜란 때 이제 활약했던 이제 예. 우리 지금 오성 이양복 말고 한음 이덕형. 이 양반이 흑두재상. 한음도 했어요? 네, 한음도 재상했습니까? 네. 그럼요. 오성이랑 한음이 둘 다. 예. 그리고 근데 중마고는 아니랍니다. 오성과 한음인데? 근데 그게 잘못 알려졌대요. 저기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한음 이덕형의 그 400주년이래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학술대회를 했는데 네. 중마고 아니었답니다. 어릴 때? 400년 만에 뭐 교구는 밝혀졌군요. 있었다. 뭐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친하게는 지냈는데 네. 그게 중마고는 왜 어릴 때부터 왜 같이 자라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중마고는 아니랍니다. 그냥 뭐 알고 지내는 정도. 그러니까 나중에 동네 이제 친구. 알게 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나와서 아는 거지 이렇게. 동문수학은 아니고. 그 정도. 그리고 이제 갑오 경쟁 때 이제 그 갑오 개혁을 네. 주도했던 김홍집. 친일파로 이제 또 영의정이었어요? 예, 그렇죠. 그래 총리가 됐죠. 갑오 경쟁 이후로 이제 영의정이 총리로 바뀌거든요. 이름이 총리. 최후의 저기 영의정입니다. 영의정. 김홍집이. 아. 길거리에서 죽어요. 맞아 죽었지. 암살당한. 1895년 이제 을미 사변 네. 나고 이제 당시 흥분한 이제 군중들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나라를 위해서 아니라고 다른 애들을 위해서 일하니까.
근데 이제 김홍집으로서는 좀 억울한 점이 많다. 뭐 요즘 이제 여러 학술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렸는데 가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안 가면 누가 그걸 할 것이냐. 내가 맞아 죽는 한이 있다고 저렇게 가야 맞아 된다. 죽으려고 가. 아니 그래서 맞아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대표하더라고요. 황희, 김이 개가지고 황금 마구리라 부르고 이제 두 흑두재상 황김 마구리.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유명했고 이제 가장 나이가 많은 영의정은 이제 87세까지 기록 세웠던 황희정승. 87가지 영의정을 총리를 지내신 거예요. 87가지. 너무 오래 해두셨어요. 영의정을 18년 하셨나요? 영의정만. 뭐 그 정도 18년. 했다고. 네, 영의정만 18년. 영의정만. 아니 그때 그러니까 퇴직금만 해도 엄청날까요, 그죠? 만약에 지금 정리했어요. 그때 87세면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장수하신 분이 거의 뭐 그때 평균 나이 2번 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봐야죠. 더 봐야죠. 87세까지 그 정신이 멀쩡하셨나 근데? 그러니까 정신이 멀쩡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왜 상징적인 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사람만 있으면 그럼요. 들숨 날숨만 있으면 그냥. 아이고 황정승 집에 가야지. 간다고? 그래 들어가요. 이봐라 가자. 할 일 다 했다 오늘. 술 마시면 정승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런 이제 부자 영의정도 있고 네. 최장 영의정도 있고 저번에 이제 우리 뭐 세조 때 자기 조카였던 구성군 이준 같은 경우는 뭐 영의정 뭐 20대 나이도 네, 시키기도 28살. 하고 뭐 28살에 총리를. 네. 와.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는 어쨌든 전제 왕조 시대에서 그야 뭐 왕이었던 아무리 여전히 여러 절차가 있지만 기본 왕이 꼭 시키고 싶다 하면 관철시켜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 때 보면 청렴한 재성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세종 때 맹사성 나오고 뭐 정말 비가 새는 유관이라는 정성도 비 새는 집에서 살았다. 그리고 황희정성 같은 경우는 공정한 걸로 유명했잖아요.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다 들어보면 계집종끼리 싸움을 하니까 네 말도 맞았다. 네 말도 맞다. 부인이 막 뭘 하니까 부인 말도 맞다. 검은소 누렁소 있잖아요. 아유, 저 그거 외우잖아요. 네. 외워요? 전홍군 여봅시 검은소로 밭을 가니 캄캄하지 아니한지. 그렇기에 밝으라고 볕 달았지요. 볕 달았으면 응당 더우려니 덥기에 쇠개 성회장 붙였지요. 성회장 붙였으면 응당 차지. 차기에 세계 양진머리 있지요. 그럼 시험에 나왔어요? 외우게? 어떻게 외워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거 외웠었어요, 나는. 우리는 그냥 글로 나왔는데 우리말로 풀었어 다. 뭐 교과서가 다른가 봐요. 하여튼 그런 거. 세대차가 나누구나. 기억하시네요. 그렇게 외우는 맞으면서 배우면 기억나요. 맞으면서 배우면 진짜 기억나요. 신기하다. 저는 조선시대 통틀어서 3대 재상을 들 때 네. 그렇게 좀 세 개만 해주세요. 기억하기 좋게. 너무 많았어요, 지금. 아니, 3명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그래요? 그렇잖아. 다 끝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황희를 들고, 이항복을 들고, 그 다음에 최재공을 들더라고요. 최재공? 정조 때 왜 재상을 지내. 남인 출신으로 이제. 이름이 최재공이에요? 예. 아이, 어이, 재, 공. 네. 호가 아니라 최재공 이름이에요. 예, 지 이름. 지 이름. 최씨 가문에서, 문중에서. 뭘로 좀 유명합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왜 신의 통공이라고 해서 금난정권을 다 철폐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상업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금난정권? 네. 그것도 있고, 서얼들 등용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왜 찬성을 해줘가지고. 왕 누나는 금난정권 뭔지 알아요? 네. 모르는 것 같은데? 알아요. 뭐예요? 설명해보세요. 만나보게. 저렇게 가는구나. 야, 봐봐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척 할 때, 저렇게 자신있게 나가면, 나도 잘 모르거든. 그럴 때는,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황희 같은 경우는, 네. 정박도 얘기했지만, 세종이 진짜 그 책임 총리제를 도입한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태종 때, 네. 양녕대군을 왕위를 물려줘야 된다고 극력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양녕. 그래서 태종이 귀양 보냈어요. 보냈죠. 네. 그래고 어떻게 됐는데요? 보냈다 돌아왔잖아요. 언제? 6년 있다가. 맞아요? 5년 있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횟수로 6년이고, 만 5년. 5년? 그러니까 세종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세종이 왕이 되면서 주변에서는 막 이제 왜 왕이 되는 걸 방해했으니 황희를 죽이자고 막 상소도 올라오고 막 계속 얘기를 한대요. 근데 세종이 안 된다. 오히려 그러면서 강원도 관찰사를 시킨대요. 그러니까 강원도 관찰사를 시키면서 1년 동안 능력을 시험해보고 그때 왜 강원도 살림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굉장히 윤택하게 해줬다고 이러더라고 1년 만에.
업무를 굉장히 공정하게 처리하면서. 황희정 승이. 네, 그러면서 다시 끌어들인대요, 자기 쪽으로. 능력이 있었네, 그럼 그죠? 그렇죠. 능력은 있었다고 봐야죠. 근데 뒷돈은 좀 많이 받았고. 뭐 뒷돈도 받고 뭐 이랬겠지만. 그리고 이제 왜 눈 감아주고 이런 거, 비리 같은 거 그쵸, 이런 그쵸. 거. 예. 네 돈도 옳다. 네 돈도 옳다. 이렇게 이제. 그건 다 내 돈이다. 쓱.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황희정성이 있는데 그 황희정성,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때는 보면 네. 황희정성을 그렇게 제대로 능력을 바라본 세종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종대왕. 용인술에 일단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시험해보고 데리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번 믿으면 믿음을 끝까지 주고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대에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렸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가 사실은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 아닙니까? 그렇죠. 지도자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발탁해서 요소요소에 적재적소, 적시에 배치하는 거. 삼적이라고 하는데. 적재적소, 적시에 배치하는 거. 이게 타이밍하고. 맞아. 그러니까 TP, 그 있잖아요.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전. 이거 똑같죠. 요즘. 하나 TPO. 네, TPO 원칙하고 똑같아요. 내가 먼저 칠 거니까. TPO. 그러니까 그런 그게 똑같은데.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 제가 좀 찾아보다가 보니까 참 요즘하고 그 예전에 조선시대 관리들 되려면 기본적으로 사불삼거의 원칙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사불삼거. 그러니까 사불삼거. 네 가지를 하면 안 되고 안일부. 조사 안 했는데 난 세 가지는 거절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당연하죠. 영의정 특히 고위 관리지들은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우리 삼거 한번 맞춰볼까요? 삼거, 사불삼거 한번 다 맞춰보시죠. 삼거 우리 저 왕 누나. 네. 딴 거 하지 말고 삼거 뭐 세 개를 거절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청탁, 뇌물 청탁 뭐 이런 거 아니고 자리 청탁하고. 술, 여자, 뇌물. 술 설마 거절해야 되나? 뒷돈, 여자도 아닐 것 같아. 여자도 아닌가요? 왜냐면 옛날에 공공연히 저기면 첩을 그런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자가 근데 나는 그냥 뇌물하고 인사 청탁 이걸 거절해야 된다. 두 가지만 얘기할래요. 두 개가 결국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따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리 청탁 뭐 그런 거죠. 일단 세 개 중에 있습니까? 나온 게? 있습니다. 다 나왔습니까? 아니 한 개는 이제 안 나왔죠. 그래 뭐예요? 두 개 맞히셨어요? 세 가지. 삼거가 뭐냐면 첫 번째가 아까 바로 윗분의 압력을 거절해야 돼요. 위사람의 어떤 압력 있잖아요. 위사람이 예를 들어 이걸 해라. 야 빨리 뭘 갖고 와 이럴 때 딱 거절해야 돼요. 뭐라 그러노? 나 그냥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다고 말을 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왜요? 그거죠. 저분 말씀은 다 옳습니다. 커피 나르라고 하면 커피 나르고. 뭐 그러죠 뭐. 뭐 그런 소심한 복수도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번 보니까 중종 때 청송부사 요즘 지금 군수지 않습니까? 군수좀 되게 청송 경북 청송 쪽에 영의정이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민원을 전화를 했다고요? 거기 꿀하고 자다고 좋다는데 좀 전화를? 영의정 전화를 하나? 영의정이 어떻게 전화를? 아니 인편을 이제 메시지를 보냈겠죠. 또 뭐 준비하셨어 보니까 느낌이. 뭐 전화로 하여튼 사람한테 전화라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때 당시 요즘 지금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직접 총리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죠. 이거 좀 그것도 직접 대놓고 뭘 갖고다 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꿀과자씨 좀 유명하다는데 이 정도 할 거 아닙니까? 뭐 갖고란 소리 절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꿀과자씨. 그래서요? 그렇죠. 바로 지금 유명하다며. 그러니까 이 양반이 유명해요. 근데 뭐 없어? 유명한데? 그런 이야기도 안 하죠. 없어요. 꿀하고 지금 그렇다고 이러죠. 따기가 힘들어가지고. 그건 나오면 조금 생각해볼게요. 네 목 따러 갈게 내가 그 전에. 아이고 나 도망가야지. 아이고 와봐라. 근데 이제 그때 이 청송부사는 아니 잣은 높은 나무 잣나무 높잖아요. 사실은 따기 힘들잖아요. 높은 산이 있고 꿀은 민간의 벌통에 들어있는데 부사인 내가 어쩌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뭐 어떡하라고. 그래서 이 용인상이 그 답신을 받고 말은 크게 뉘우치는 바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크게 반성을 깨닫고 잘못을 고쳤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름답게. 고쳤을까? 모르죠. 그건 잘 모르는데. 소심한 복수도 있잖아요. 그냥 말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올려줄까 이런. 걔 아닙니다. 가는 그냥 그렇게 두시면 됩니다. 아니 왜 일 잘한다는데 왜? 그러니까 그 일 잘하니까 그 일 주세요 그냥. 영원히 청송에 살게 해주세요.
그렇죠. 청송에 그 교도소 있잖아요. 저기 못 나오잖아요. 한 번 가면 재범무리에 있어가지고 뭐 보호감호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청송 그럼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고. 그러니까 윗선의 압력이나 청탁을 딱 거절해야 된다. 예. 두 번째는 아까 조금 뇌물 받는 거 그 말인데 답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탁을 들어주고 답례를 절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육신 중에 박팽년 있지 않습니까? 박팽년. 그분이 어떤 사람은 청탁도 아니죠. 추천을 해준 거예요.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좋다고.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고맙다고 땅을 좀 가지고 온 거예요. 땅을 어떻게 가져노? 땅 문서를 가져왔다. 좀 그런 사소한 거 갖고 시비 걸지 마세요. 지가 먼저 치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땅 문서를 들고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화를 내면서 내가 지금 너를 적재적소라고 생각해서 보냈는데 이렇게 땅 문서를 들고 오면 너 관리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땅을 도로 가져가든지 땅 문서를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절대 그러니까 다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고 땅 굳었네. 저 아는 언니 중에 중국 언니 중에 막 청탁 받아가지고 키로 받더라고요. 키로. 뭘? 키? 자동차 키? 자동차 키, 아파트 키. 아파트 키. 그러니까. 중국에서. 문 따고 들어갔는데 누구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미? 그래서 뭐 이렇게 청탁 받고 해주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뭐겠어요? 제일 그 하는 거. 나온 것 중에 나 여자 아니에요, 여자? 그놈의 여자. 그놈의 여자. 제일 안 되는 거는 세 번째는 부조를 절대 받으면 안 돼요. 경조사 때. 경조사 그래요? 때 부조를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왜요? 현종 때 우의정을 지닌 김수항이라는 사람은 자기 어린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 이제 밑에 관리 중 한 명이 그냥 배 한 피를 보냈대요. 그냥 무명 한 피를 보냈는데 아니 지금 이게 지금 나를 시험하는 거냐 청렴을 아니면 너 아부하는 거냐 해가지고 법대로 처리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그래서, 세 가지를 건조를 해야 된다. 사불은 좀 이따 들어갑시다. 네.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 모양이죠.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사불 궁금하시죠?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사불이 무언지 잠시 후 3교시에서 공개합니다.